근데 이게 예. 댓글 보면 솔루션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뭐 초집중님, 한께님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었는데 네. 자리를 떴을 때 자리 한번 확인하는 거. 그걸 아예 습관화를 시키는 습관화를 거죠. 시키는 거. 뜬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어머 휴대폰 여기 있었네. 어머 책가방 여기 있었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도 좋은 하긴 방법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건을 흘리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습관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확인하는 것 자체를 습관화시켜서 이걸 좀 고쳐줄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신데 이게 희망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집중력이 부족하고 주의력이 좀 부족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해서 친구 필기를 늘 항상 이렇게 베껴 써야 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풀 오팔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결국은 세계적인 인쇄 전문 업체의 창업자가 됐어요. 왜냐면 이거 베껴 쓰는 게 너무 귀찮다 본인이 보니까 힘들었거든. 이걸 복사하는 방법을 개발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령을 보면 또 기술화시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경우인데요. 뭐 사연의 어린이도 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네, 할수 맞아요. 있진 저는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야, 인간의 힘은 정말 무한하구나. 그렇죠. 인간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탁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얼마나 그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네. 많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네.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아이가 김연아 언니라든가 박태환 선수가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균형 있게 잘 자라야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부주의하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 필기를 하다가 저쪽에서 불러요. 그러면 부주의하지 않은 아이들 이걸 놓고 잠깐 동안 이걸 기억해요. 네. 그리고 가거든요. 네. 근데 부주의한 아이들은 쓰다가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뒀는지 나게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주의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부주의하다는 거는 생각이 옆길로 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앉아서 자꾸 착석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 뭐 하고 놀까? 오늘 집에 가 엄마가 뭘 도넛을 만들어 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래서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우고 하니? 그럼 몰라요. 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말 그냥 어쩌라고. 아니면 그 생각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멍하게 네. 앉아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아이가 꼭 공부를 1등하고 100점을 맞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네. 학교 생활이라는 건 늘 그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잘 안 될 때 애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될 때는 아이가 2차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네. 예를 들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속상하고 친구가 뭐라 했는데 뭐라고? 그러면 애들이 잘 들으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리고 자꾸 빨리 하라고 그래. 얘네들이 좀 느릴 수 있어요. 빨리 그래, 해. 빨리 그러면서 하라고. 모든 애서 맞아, 맞아. 똑똑한 여자애가 자꾸 등짝 이렇게 빨리 하라고 뭐 이러면 네. 이런 것들이 2차적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럼 설사 이 아이가 이런 뇌 불균형, 과일로 보면 약간 풋과일처럼 좀 덜 익은 건데 네. 이것이 크면서 따라잡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한두 달에 따라잡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수년 동안에 아이가 이런 걸 겪으면서 사실은 2차, 3차, 4차, 5차, 6차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속상하다면 이거는 반드시 그냥 뭐 크면서 좋아져 이런 시각으로만 볼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 중에 하한만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들 정신이 없어서 어제도 옷이랑 가방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입었던 옷을 벗고 오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게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은요. 어떻게 되는 놀다 거죠? 보면 약간 더우면 벗어요. 벗고 있다가 이걸 벗은 걸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업 기억력을 사용해서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네. 그다음에 다른 재밌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글로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놓고 가는 거예요. 옷은 그냥 이제 더 이상 내 네. 몸에 안 붙어 있으니까 네. 내게 아닌 거예요. 이 이렇게 얘기는 그냥 가는 거죠. 솔직히 우리 집 얘기요. 이거는 그래, 내 너무 얘기일 수도 조용하다 있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들 얘기일 수 있어도 너무 찔려갖고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네. 우리 아들내미도 비가 오잖아요. 네. 우산을 챙기면 그때부터 이 우산은 우리 집 우산이 아니야. 이미 들고 떠나가 나가면 들고 나가면 이미 우리 재산이 아니라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재산세를 안 내잖아. 그래. 근데 일단은 그런 아이예요. 야. 근데 사실은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거는 부주의하다라는 얘기는 신경을 안 쓴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 네, 그렇죠.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애가 신경을 안 쓰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얘는 지 좋아하는 거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보시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런 것을 담당하는 뇌 성장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네. 그죠?
그죠? 네. 야, 이것도 뭐 적어야겠네. 이경님이 지금 네. 손등에 볼펜으로 쓰는 네. 방법 믿지 않겠죠? 네, 좋은 오.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끝나고 나서 미술학원을 가야 된다. 네. 그럼 저는 여기다가 미술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필기를 하다 오른손잡이 애들이 자꾸 보거든요. 그럼 나 미술 있지. 그렇구나. 뭐 이렇게. 그럼 사실은 그러면은 한마디가 나왔으면 좋겠다. 선생님께서 준비물. 아까 얘기했던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네. 이런 메모에도 있겠네요,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메모를 맨날 하라고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네. 또 어디다 메모를 해놨는지 또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한 그렇죠. 군데 해라.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잊어버리는 문제예요. 저 지금 너무 정도로 재밌는 게 하나 정말 환지 있었는데 않네. 어머님께서 지금 성함은 기억 안 나고요. 어머님께서 싱싱카하고 딸을 놀이터에 데리고 갔다가 네. 딸하고 싱싱카를 놓고 오신대요. 아, 참. 딸도 없구나. 근데 딸도 싱싱카를 놓고 집에 온대요. 그렇다고 애가 엄마를 닮아가고 있다고 좀 걱정하는 야, 그런 사연도 어떡하냐. 봤는데, 야,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네요. 자, 네. 선생님, 이렇게요. 주의가 좀 부족한 아이,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저희 또 해법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뭐 뇌의 미성숙함은 그거는 전문의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개입을 해서 도와줄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집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이 작업 기억력을 사용해서 잘 기억을 못 한다는 거는 사실 기억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기억이라는 건 늘 자주 이렇게 상기시켜서 기억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부주의한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 가서 큰 거 하고 물을 안 내려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엄마들은 네.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쓱 나오면 야, 너 그거 하고 물 좀 내리라고 그랬지? 그치, 물 내려. 그러면 네, 알아요. 아니까 부모는 할 거라고 생각하죠. 알고 있는 걸 실행하는 게 바로 주의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알지만 실행을 못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안다고요. 그럼 부모는 아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다음번에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렇죠. 네. 너 또 이러면 알았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실 때 이렇게 하면 눈이 보이는 데 있죠. 네. 물을 꼭 내려라. 근데 다 메모를 다 붙이는 놓는 거죠. 거군요. 네, 그리고 우산 같은 거는 현관 손잡이 앞에 우산을 꼭 챙겨와. 우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듣는 거와 이게 네. 청각적 주의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와 문자를 보는 거는 시각적 주의력이에요. 네. 이 두 가지의 경로를 같이 사용을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일단 우선 순서를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늘 자기가 탁 떠오르는 거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 순서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이 좀 더 중요해? 이렇게 해서 너가 일어날 때 놓치고 오는 게 많지. 그리고 너 엄마한테 많이 혼나잖아. 너 기분 나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와서 기분 나쁘고 혼나고 그럴래? 아니면 한번 돌아볼래? 그럼 애가 한번 돌아보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들어요. 네, 네. 얘 입으로 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그걸 꼭 얘기를 해줘요. 너 그냥 와서 너 집에 와서 맨날 혼나고 너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엄마가 너 뒤로 보라는 거야. 이거는 잔소리일 뿐이에요. 그렇죠. 잔소리를 받아들이는 뇌와 스스로 생각하는 뇌는 다르거든요.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네.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애가 자기 입으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입력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부주의한 아이들은 사실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생각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들이 어떨 때 옆길로 새고 또 차근차근 진행될 때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굉장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아주 많이 시키셔야 되는데 네. 우리 부모들은 잘 키우려다 보니까 바쁘니까 네. 자꾸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이게 잔소리입니다. 그렇네요. 잔소리 뇌는 별로 발달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답은 늘 항상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만 이렇게 터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렇게 느껴야 본인도 내가 변화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네. 아이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동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옷을 놓고 나오면요, 네. 어쨌든 못 찾아요, 그거. 못 찾을 가능성이 큰데요. 또 몇 시간 같이 찾아다녀 봐야 돼요. 그렇죠. 다리품을 고생을, 팔아야 돼. 다리품을 팔아야 네. 애가 되게 힘들었네.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그래. 조금 더 챙겨갖고 와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네, 이런 좀 생각. 줘야 돼. 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육아가 아니라 아이랑 같이 행동으로 옮겨보는 육아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같이 한번 애써보는 거죠. 못 찾더라도. 그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다시는 사주라. 그래. 요 얘기 안 해야 돼요. 그래요? 고생해야지. 아니, 근데. 너무 네. 그런 말이 막 이러니 나오니까. 아니, 애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하니까 내가 화가 날 것 같아.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 야식 또 우산 잊어버려가지고 또 내가 이거 찾으러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산을 집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안녕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저 우산은 다시 우리 집에 돌아와야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꼭 보내시단 다시 말이에요. 우산 하나 돌아와 있대. 빗나간 우산 찾기. 일회용 우산
사지면 다시 돌아와야 돼. 아니 올 겨울에 그 네네. 잠바 2개 잃어버린 거 가지고 네. 얘기하다가 야 너 어떻게 추운데 잠바를 잃어버릴 수가 있냐 이 겨울에 그랬더니 그 잠바가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은이가. 그래서 하나는 6만 원이고 하나는 7만 원이었어. 그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그럼 내가 13만 원을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금액적인 네. 것과 꼭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이만한 가치가 있는 건데 네가 이 가치를 잃어버린 거야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경제적인 돈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돈으로 환산하라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고요. 아이한테 너무 화를 내고 막 너 때문에 다리도 아파 죽겠고 아빠 어쩌다 하루 쉬려고 하는데 이러면 다음번에 얘기를 안 해요. 네.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안 하기 오. 때문에 네. 절대 화내시면 안 돼요. 그렇죠. 화내지 않고 같이 찾아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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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 이렇게 물건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거를 잘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도 있다고 하니까 아주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이런 책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물건의 소중함을 좀 알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종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길 때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하세요? 다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너무 제 얘기를 듣고 답답하죠? 있고 제 네. 얘기를 듣고 있어서 답답한데 제가 솔루션 하나 하긴 했어요. 네. 엊그저께 네. 우리 집에 너무 흔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스케치북도 너무 많고 매직도 너무 많고 네. 사인펜 색연필도 너무 많으니 아이들이 귀한 걸 모르고 자라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싹 정리해서 치우고 버릴 건 또 싹 버려서 애들한테 스케치북도 딱 하나씩만 사주고 색연필도 딱 하나씩만 사줘서 이거 네. 잊어버리면 이제 끝이요. 이거 나중에 이거 다 쓸 때까지 못 사줘. 네가 돈을 벌어서 사. 그치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잘했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물건이 너무 넘쳐서 그렇다는 것도 저 진짜 공감이 되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어머님들께서 나름의 그 해법들 올려주셨잖아요. 어떤 게 좀 많이 공감이 되셨어요? 지금 미네르님도 네. 메모와 꾸준한 대화로 습관을 고쳐야 되겠어요. 잔소리를 한 것 같다고 반성 모드로 네. 네. 와 함께. 여봉민님이 스스로 생각하는 데 쏙 와닿아요. 저도 잔소리하는 거 너무 싫은데 네. 질문을 잘하는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라고 배우셨네요. 질문을 네, 잘하는 이거 배운 거예요. 네. 일단 가장 공통적으로는 저는 그거 같아요. 손바닥에 이렇게 적었던 거, 적어놓은 손등에 네. 적어주는 거. 네. 아까 제가 그 아이디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께 오늘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또 잘 응용을 해야지 네. 시험 볼 때 응용을 하면 안 돼. 그건 안 되죠. 보시는 네. 지금 시험 볼 때 응용하는 애들이 있어. 많은 분들이 네. 정말 뜨끔한다고 메모를 해놔야 되겠다. 네네. 역시 메모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맞아, 거. 맞아. 손바닥 메모 적어주셨던 어머님께 저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유윤경 어머님께도 저희 답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12살이기는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10분 지나가고 있고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